네, 오늘 암호화폐 하락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가지 뉴스들과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분석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같이 저희 시장 분석하면서요, 오늘 시장 대응들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예측들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정리한 자료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인데,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과세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제기를 했다가 국민청원도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과세에 관해서 이제 유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발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에 또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현황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단은 250만 원 기본 공제 후에 20% 분리과세를 제시를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5천만 원 공제 상향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의견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쪽은 저는 조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0%다라고 해요. 4만 달러 이하에서는.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15에서 20% 과세 부과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3천 파운드 공제 후에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20% 자본 이득 과세가 들어갑니다. 급여 등의 소득의 경우에는 1만 2,570파운드 공제 후에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 1,000유로 공제이고요. 그 1년 이상 보유 시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도 나라마다 이제 과세에 관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305유로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이 공제가 돼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주는 개인 소득에 따라서 과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별로 15에서 55% 종합과세입니다. 싱가포르는 참고로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세가 시작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수순을 밟긴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암호화폐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국정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신뢰도 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번 과세에 관해서 살펴보면 좋겠고, 일단 이번 결론은 유예 쪽으로 가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많은 분들 좀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뚜렷한 악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없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 일단은 최근에 이더리움 쪽으로 약간 수급 이동이 보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블록이 복수 애널리스트들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 모멘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더리움도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데이터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이달에만 36.6만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고, 그게 4월달 이후에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이 차트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은 장기 보유자분들이 이제 매도의 의사를 보였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번 올해 4월달에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즈음에서 장기 보유자분들의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이후에 최대치의 매도 물량이 지금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분들의 일부의 차익 실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또 크립토 슬레이트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 패턴을 분석을 한 결과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장기 홀더의 감소율은 5.04%로 예상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만 달러 돌파하지 못한 이유 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기 홀더들의 매도세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홀더들의 이익 실현 거래 지난 21일 날 105억 달러
달러에 달해서 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도 패턴들이 조금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이런 강세장 패턴에서 주기마다 장기 보유자들의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17년에 이제 25.3% 감소를 했고 2021년에는 13.4% 그리고 올해 초에는 6.51%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장기 홀더는 1.19%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장기 홀더의 보유량이 더 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기 보유자분들의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한해서 이 부분 같이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 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현물 비트코인 ETF 유출입량이 실질적으로 이 현물 시장에서 영향력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운용 이더리움에 관해서 20억 달러가 돌파가 됐다라고 해요. 블랙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관련된 데이터 자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ETF 이더리움의 총 자산 운용 AUM이라고 하죠. 이게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보유량은 현재 상당히 많은 물량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블랙록 쪽에서도 계속되는 이제 물량들을 쌓아가고 있고 현물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블랙록과 같은 큰 기관들이 이더리움으로서의 매수 그러니까 수요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41억 원 순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총 290만 달러 약 40억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 이거래 연속 그런 순유입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이더리움의 가격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또 이더리움은 계속 유입이 됐는데 6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4.3억 달러 유출이 됐습니다. 물론 큰 물량이 유출이 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더리움 쪽으로의 현물 ETF가 유입이 되고 비트코인 쪽으로 유출이 됐다는 건 그래도 수급 이동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ETF의 유입률과 또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ETF 유출입 나타내는 건데요. 유입량이 더 많을 때 이렇게 녹색 그래프가 표기가 됩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상으로 이렇게 고점 구간들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커플링 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 빠졌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량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출 유입량들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커플링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더리움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쪽으로 현물 ETF의 유입량들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좀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ETF 자금 유입에 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의 데이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도 같이 한번 볼게요. 도지코인에 관한 건데요. 도지코인 불가피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또 이렇게 X를 통해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 때문에 도지코인이 또 한 번 펌핑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도지코인은 최근에 대규모 거래소 입금 포착이 됐습니다. 고래들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거래소 입금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하락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서비스 웨일 알러트에 따르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도지코인 네트워크에서 2건의 대규모 거래 포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건은 개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약 8,460만 달러를 이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래들이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건 이제 매도 의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 고래들 대규모 거래소 입금 포착들이 좀 심심찮게 지금 하나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의 글을 통해서 도지코인의 관심도를 끌어올린다라고 해도 가격적인 면에서 도지코인이 더 이상 그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까지도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방향성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 오늘 이 소식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소식들 모아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소식들 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있으면 함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